여기서 살면서 배우는 영어는 정말 다르다. 235,670원. 1억은 1억은 생각하고 영어 정말 못했고요. 호러 가려고 했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입니다. 새 집에 이사한 기념으로 호주 유학 관련된 질문들을 모아가지고 정리해서 답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고자 합니다. 이제 유학을 한 지도 좀 몇 개월이 지났고 점점 이 기억에서 휘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질문 받았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 통해서 Q&A를 처음으로 올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질문 주셨던 사항들을 이렇게 모아와봤어요. 혹시 유학원을 이용하셨나요? 네, 저는 유학원을 이용했습니다. 유학원을 고르기 전에는 저는 블로그를 엄청 찾아본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이 어딘지, 시드니를 가고 싶은지 멜버른을 가고 싶은지 브리즈번을 가고 싶은지 지역을 먼저 내가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공을 정했어요. 내가 무엇을 전공하고 싶은지, 공부하고 싶은지, 이제 대학을 내 전공에서 유명한 유니들을 찾아보는, 그 다음에 내 마음속에서 한 3군데 정도 후보를 정한 후 유학원에 컨택을 했습니다. 유학원도 블로그 관련한 후기들을 엄청 많이 찾아봤고요. 직접 유학원들에 컨택을 해보면서 답장이 아예 안 온 경우도 있었고, 말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런 경우도 있었고, 혹은 유학원의 수수료가 엄청 났던 그런 곳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순서대로 본인이 먼저 조사를 먼저 해봐야죠.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을 유학원이 다 맡겨줄 건 아니고 책임져줄 건 아니니까 이 바탕을 토대로 유학원을 컨택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이 가는 곳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IELTS 공부 기간 방법 궁금합니다. 진짜 디테일한 거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상세히 이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진짜 디테일한 그런 공부 방법은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면 되고요. 일단 간략하게는 IELTS 공부 기간 저는 한 달 정도 독학으로 했습니다. IELTS의 자도 모르는 그 상태로 시작을 해가지고 독학으로 5.5 정도를 땄고요. 5.5가 그렇게 선정수는 아니에요. 영어 조금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공부 안 하고 봐도 5.5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해서 5.5가 나왔답니다. 저는 제가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블로그 여기를 추천드리고 패스하겠습니다. DM으로도 여쭤봤었는데 호주 유학 준비 중인데 유학원 추천하시나요? 추천하신다면 유학원 정보 알 수 있을까요? 유학원 정보는 제가 그 이름을 노출하는 게 조금 광고 같아가지고 직접적으로 영상에 언급한 적은 없었어요. 오해받는 게 싫어가지고 저는 내 돈 내산으로 다 했거든요. 그래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비공개로 다 유학원 이름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그 알려주고 있는지도 모르실 거예요. 그 정도로 유학원 정보는 블로그에 댓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 그냥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학원은 저는 추천합니다. 처음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내가 호주 그런 교육 그런 세계관, 비자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예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는 유학원을 끼고 하는 걸 추천드리고 유학을 다 끝낸 다음에 졸업생 비자를 준비하거나 그럴 때에는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멜버른, 시드니 차이점이요. 일단 시드니는 거의 강남 한복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이 정말 많고 물가도 그만큼 비싸고 그 대신 되게 맑다라는 게 저는 임팩트가 컸고 굉장히 도시도시했어요. 다 넓고 크고 도시도시 사람 많다 서울 이런 느낌이 강했다면 멜버른은 약간 연남동의 확대판 버전 같아요. 굉장히 이벤트가 매 달마다 있고 예술적인 그런 전시회 이벤트도 많고 벽화가 그려지고 이번에 영화 듄 오픈하는데 그 듄의 홍보도 벽화로 그려요. 제가 왜 그렇게 정성 들여서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나이키 광고, 듄 영화 홍보 이런 것도 다 포스터 종이로 이렇게 벽보루에 붙이거나 아니면 그래피티 이런 걸로 그려서 홍보를 해요. 그리고 다음 이제 홍보 일정이 생기면은 그걸 다시 싹 덮고 새로운 벽화를 그린다? 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방법을 고수할 정도로 굉장히 예술적이란 이미지가 크고 커피 유명하고 뭐 제가 항상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날씨가 구리더라도 안 질리고 여기에서만 3년째 살 수 있는 비결은 그만큼 이벤트와 매력적인 도시라는 거. 저는 살면 살수록 여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더 큰 한인타운, 더 그런 한인 도시 그런 빅시티를 가고 싶다면 시드니고요. 약간 감성이 있으신 분이다, 커피 좋아한다 그러면은 멜버른 오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다음 유학 준비 과정 썰 짧게라도 듣고 싶어요. 네, 유학 준비는 저는 사실 모호를 가려고 했답니다. 모호를 가려고 제가 21년 1월쯤에 퇴사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호텔을 퇴사하고 모호를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21년 1월이 뭐다?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어라라? 그러면 알바를 하면서 조금 기다려봐야겠다 싶었는데 어라라? 끝나질 않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한 21년 9월쯤이면 끝날 줄 알았지? 알바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먼슬리에다가 계획을 이렇게 한번 플랜 A, B, C를 그려봤던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전에 한 번은 영어를 꼭 잘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여가지고 워홀을 못 간다면 차라리 학위도 딸 수 있고 중에 졸업생 비자도 보장이 유학을 해보자. 그때부터 유학으로 방향성을 틀었고, 그런 계기로 해가지고 어학원 온라인으로 한국에서부터 12주를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유니를 들어갔어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다가 보더를 연내 닫내 뭐 열었다가 안 닫는다, 학생들한테만 연다 만다 막 이 난리를 치다가 12월 15일인가요? 그때 딱 보더가 열린 거예요. 6일날 비행기를 타고 17일에 다시 도착을 해가지고 그때 호주에 이제 들어서게 됐죠. 이제 워홀을 아직 안 썼고요. 킵해놨다가 더 살고 싶으면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쓰고 갈 예정입니다. 악센트 알아듣기 많이 힘든가요? 대학 유학 준비 중인데 그동안 미국식 영어만 들어봤어서 걱정되네요. 악센트 저는 이제 와질라바 이제 한 3년쯤 사니까 그래 yes, well, my, mine, yeah, 나 막 이 정도는 그래도 조금 들리는데, 악센트가 처음에는 정말 심해가지고 그냥 호로록 말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는 내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던, 보스한테 지시를 듣는데 이해를 못하고 그냥 어물쩍 오케이 이러고 넘기는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야.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는데, 여러분 못 알아들었다, 호주 악센트가 심해서 못 알아듣거나 전화 영어를 못 알아들었다 그러면 쪽팔리더라도 한 번 더 물어보세요. 그냥 I didn't following you, I didn't catch you, could you please say that again? Sorry?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애들이 천천히 다 말해줄 거예요. 천천히 말해주면 단어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잖아요. 나한테 이거 가져와 달라고 하는 거구나. 단어만 캐치해도 여러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악센트는 여러분이 여기서 살다 보면 내가 그 호주 악센트로 변하고 있는 것도 느끼실 수 있을 거고, 그 악센트가 점점 더 들릴 거예요. 저는 호주 악센트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꿀 생각도 없고 멋있잖아, 개성이 있잖아, 와라 can't도 저는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can't 이건 못 알아듣겠는 거야. can인지 can't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호주 영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손님들 중에서는 저한테 종종 그래요. 너 되게 아메리칸 악센트 쓰는 거 알아? 엥? 내가? 그러면 아메리칸 악센트랑 코리안 악센트랑 오지 악센트랑 너 다 섞여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근데 어쩔 수 없어. 근데 한국인들은 다 아메리칸 악센트로 배우거든. 그래서 악센트는 추천드리는 거는 오시기 전에 호주 브이로그, 호주 영어 그런 유튜브 영상 그런 거 많이 듣고 보고 귀를 열어놓고 오세요. 팟캐스트도 추천합니다. 다음, 초기 자본 얼마 정도 준비해서 가셨나요? 지역 선택도 어떻게 고르셨는지 궁금해요. 지역 선택 과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커피를 좋아하고 예술적인 걸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따 멜번으로 갔습니다. 맑은 날씨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어서 걱정을 했지만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초기 자본은 사실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인데 저는 워홀 분들은 또 얼마를 가지고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200-300 정도는 들고 오시면 넉넉하다고 들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때 여기 들어왔을 때 독방이 180이었는데 화장실 딸린 독방 구하시려면 400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 렌트 피를 주에만 1600, 숨만 쉬어도 여러분 1600불 나가죠? 그리고 여러분 장 봐야 되죠? 핸드폰 요금 내야 되지, 보험비 나가지, 숨만 쉬어도 거의 200만 원이 나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밥도 먹어야 되니까. 한두 달 정도는 내가 집 구하고 밥 구하고 안정된 생활을 잡기 전까지는 이게 많이 계속 마이너스만 생기잖아. 그러니까 거의 한 400 정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400 정도로 잡고 와서 보통 한 2주 안에는 호다닥 정리들 하시더라고요. 한국인들은 부지런해서. 그러니까 집이랑 잠만 구하면 그 뒤부터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하지만 돈은 초기 자본은 다다익선이다. 다음, 처음 유학 시작하셨을 때 영어 잘하셨나요? 제 처음 브이로그를 보고 오시겠어요? 이제 첫 주 거 영상 보면 수치스러워. 그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 18분 동안 주문 받기 그 영상도 저는 수치스러워서 2배속으로 보거든요. 영어는 계속 노출되고 내가 닮고 싶은 사람이
저 친구 영어 좋다, 저 친구 영어 잘한다 그런 표현을 따라하고 친구가 쓰는 영어 표현을 똑같이 나도 써보고 원어민 친구들이 하는 말을 이 단어를 내가 써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저는 조금씩 늘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어 정말 못했고요. 내가 한국에서 공부한 게 뭔지 모르겠고요. 한국 분들은 다들 토익이나 IELTS 이런 거 그 성적은 당연히 여기 와서 스피킹을 하는 건 정말 다르단 말이에요. Cheers 그러냐 했는데 나는 그 표현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살면서 배우는 영어는 정말 다르다. 내가 아무리 유학 전에 영어를 잘했다 뭐 해도 여기에서 살 때 그 실생아 표현은 다르기 때문에 사시면서 배우시면 돼요. 별로 영어는 잘 못했다. 주변 친구들 카피하면서 조금씩 늘렸다가 결론입니다. 근데 이 방법 진짜 강추해요. 내가 목표를 딱 하나만 잡고 오늘 하루는 이 친구가 썼던 표현, 내가 써보고 싶었던 표현, 릴스에서 저장했던 표현 오늘 하루 한번 딱 써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루에 한 표현씩 쓰고 외우다 보면은 365일이면 표현을 400개 정도 하는 거잖아요. 외국에서 평생 살지. 다음, 고3을 앞두고 있는 학생입니다. 호주 워홀로 대학교를 가고 싶어요. 워홀 후 대학교를 가도 지장이 없나요? 요거는 제 주변에 아주 그레이트 이그젬플러가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 너무나도 유명한 다이앤님 있죠. 두 번째로는 제 친구 중에서도 저랑 동갑인 친구인데 피포 잡을 해가지고 돈을 모은 다음에 지금 간호 공부를 시작한 제 친구도 있고 워호르에 대학교 가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초기 자본을 모으고 대학교를 입학을 하고 싶다면 워호르 대학교도 너무 강추입니다. 또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기 때문에 1억은 생각하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가 그런 자본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워호르 해가지고 바짝 모아서 시작하는 것도 추천입니다. 다음, 복수 전공한 과로도 갈 수 있나요? 복수 전공한 과? 한국에서 복수 전공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복수 전공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일단 제 주전공은 호텔 경영학이었어요. 이거 학점 면제 관련된 것도 블로그에 상세히 기록해놨으니까 자세한 정보는 여기서 보시면 되고요. 전문대학교의 호텔 경영학이었는데 과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호주에서도 똑같은 호텔 경영학을 가는 거였기 때문에 유학원에서 먼저 오퍼를 해주셨어요. 혹시 지혜씨 학점 면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최대 몇 학점? 8학점이었나 16학점이었나? 맞지 어디 갔어요? 한 학기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학기만 면제해도 몇백만 원을 나는 세이브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다행히 다 면제가 돼가지고 저는 1년을 면제를 받았어요. 3년 바첼러 학사 과정 중에 1년을 면제를 해가지고 손가락에 1년을 면제를 받아가지고 돈도 많이 세이브를 했답니다. 이게 한국에서 전공했던 걸 그대로 호주로 가져가고 싶다면 학점 면제 방법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주 유학을 하면 호주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저는 yes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호주 유학을 하면 일단 뭐를 공부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졸업생 비자가 나오죠. 그래서 그 나오는 기간이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자세한 거는 법무사님이나 유학원에 상담을 해보시고 간호를 일단 많이 하시잖아요. 간호나 IT를 많이 하시는데 100% guarantee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영주권 PR에 다가가기가 굉장히 가까워진다. 셰프도 가까워진다. 근데 호텔은 사실 제가 슈퍼바이저나 호텔 매니저 롤을 달아야 그때부터 경력을 쌓아서 기술 심사를 해가지고 뭐 190, 189, 뭐 491 최종 지방을 가네 마네 뭐 이러기 때문에 복잡해지거든요. 주변에 친구들이 하고 있긴 하지만 호주 유학을 하면 일단은 더 오랫동안 그만큼 살 수는 있고 영주권을 비벼볼 수 있다. 그런 게 있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비자 연장하려고 워홀 끝내신 다음에 비즈니스 학교 1개월만 하면 오케이 해주는 정말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만 등록하는 학교는 저는 비추드리고 싶고 지금 호주에서도 그걸 굉장히 없애려고 비자 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럼 비즈니스 스쿨에 쓰지 마시고 차라리 정말 유니를 한번 해보시던가 아니면 그 돈으로 다른 나라 워홀을 가보시던가 하심이 어떠신가 하고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유학 기간 동안의 마음가짐 무사히 졸업을 하자. 내가 페일은 받지만 또 재수강을 하고 또 과목마다 300만 원씩 돈을 내면서 재수강을 해야 되니까 절대 재수강만은 하지 말고 한 번에 졸업을 하자 그거였고 두 번째는 돈을 모으자였어요.
그래서 2인 1실을 살았고 다 장 보면서 살았고 요리해 먹으면서 살았고 그래서 한때는 막 돈이 없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울기도 하고 그래서 그만큼 더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인스타도 하고 투잡도 하고 막 그렇게 가등가등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풀타임 하면서도 투잡을 하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유학 기간 동안에는 일단 그 졸업과 비용이라는 그 프레셔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한 큐에 졸업하고 무사히 끝내자 이 마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Keep calm, no stress, you're on holiday 라는 말이 있는데 배경 화면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런 마음을 했어요. 너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호주에서의 삶을 너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아등바등 하면서 돈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냐 하지 말자. 넌 지금 홀리데이 중에 인생이 정말 짧은 과정 중에 하나인 거야. 언젠가는 너가 한국에 돌아가가지고 이 생활이 그리워질 수도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 마음가짐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블로그 통해서도 댓글을 정말 많이 달아주세요. 블로그에 달렸던 질문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국에 온라인으로 어학 연수한 후기. 이 글에 어떤 분이 비용이 궁금해요. 유학원 정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달아주셨는데요. 제가 메모장에 제가 정리해놓았던 그 메모장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나 너무나 제이. 엘시스 어학원 온라인 오스트레일리아 달러로 180 per week 12주 입학비가 200, 교재비 200불 따로 해가지고 엘시스 어학원 온라인 12주 수강이 235,670원 그 당시 비용으로 들었습니다. 혹시 호주에서의 호텔 경영 공부 추천하시나요? 미래 전망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너무 대단하시고 부럽습니다. 호주에서의 호텔 경영 공부 저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호주가 영어권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하얏트, 아코르, 메리어트 이런 그룹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후에 일을 하시다 보면 다른 나라의 메리어트로 트랜스퍼를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호텔의 친구들도 새로 오픈하는 그 일본 후쿠오카 그 다른 같은 호텔로 트랜스퍼를 하더라고요. 일본에서 호텔 일을 해보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호텔 일을 계속 하실 분들이시라면 좋은 경험이 되신다고 보장합니다. 어쨌든 영어를 쓰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번 댓글은 내가 전문대를 졸업하고 호주 유학을 가는 이유에 대한 블로그 글에 달린 댓글인데 호텔 경영을 전공하지 않고 바로 호주 대학에서 영어로 호경을 전공해도 과정을 따라가는 데 별 문제가 없을까요? 여러분의 영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IELTS와 호주 대학 연계 과정을 들어가는 어학원을 마치셨다면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IELTS 어학원에서 그 아카데믹한 영어를 알려주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덜 썰었던 것 같아요. 한국 대학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과제도 거의 다 에세이형이고 레퍼런스를 찾아서 넣어야 되고 하버드 방식이니 또 레퍼런스의 형식도 달라요. 그래서 에세이와 레퍼런스를 찾는 일이 논문을 읽는 일이 처음에는 너무나 낯설었는데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아카데믹 잉글리시에 대한 배경 지식 없이 바로 그냥 투입이 되신다면 너무나 힘드실 것 같긴 해요. 어학원도 안 가시고 뭐 아예 IELTS도 공부를 안 하시고 바로 호주 대학으로 편입이 된다, 뭐 바로 투입이 된다 하시면 아카데믹 잉글리시, 호주 에세이에 대한 공부를 유튜브나 블로그 통해서 찾아보시고 대충 이렇게 과제를 하는구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어 레벨이 어느 정도 되어야 수업 듣는 데 지장이 없을까요? 저는 대학교를 다닐 때에도 지장이 많았답니다. 많이 이해를 못했는데 계속 그 리뷰를 하고 과제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못해도 패스는 하자 그랬답니다. 지혜님이 다니시는 학교 학비 알려주실 수 있나요? 학비는 매년마다 계속 오르고 있지만 제가 다니고 있을 때에는 과목당 3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학기에 30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과목당 300만 원이었습니다. 제기랄. 그래서 1년에 3천만 원 정도, 총 1억 정도 되죠. 네, 이런 식으로다가 제가 굉장히 평소에 커먼하게 질문을 많이 받았던 유학에 관련한 질문들을 정리를 해보았는데 아마 이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본인이 궁금하신데 이 영상에 담기지 않은 게 있다면 여러분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유학에 관련된 사항인 만큼 열심히 공들여서 댓글을 달아볼 테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찍는다고 찍었는데 뭔가 이렇게 찜찜하네.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